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 오늘로 7일째입니다. 일주일이 돼가고 있는데요.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그 문자 메시지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분수대 광장은 천막 설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 특수성 잘 이해하지만 형평성 규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진 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김도읍 비서실장이 김광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렇게 기자들에게 직접 공개를 합니다. 어려운 말씀 드려야 해서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김도읍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답은 없고 대표께서 지금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저희는 묻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좀 비정한 것 아니냐. 이 추운 날씨에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뭐 천막 정도 그거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무슨 소리냐. 원칙과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예외를 둘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좀 충돌하고 있어요. 특히 정의당에서는 우리는 2014년 8월에 그 떼약볕 아래에서도 천막 하나 없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농성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의당이 얘기한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 단식 농성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치와 법의 영역 경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전 조금 청와대가 아직 뭐 이제 엿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20일날부터 했으니까 조금 더 이걸 무조건 법에 나와 있으니까 천막을 철거해라 하는 건 좀 비정한 것 같아요. 워낙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단식을 청와대 말고 국회 안에서 좀 하면 이제 이런 이제 좀 이 농성 외, 이 단식 외적인 요소는 좀 불거지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추운데 밖에서 청와대 와서 항의하는 뜻으로 하니까 저런 얘기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청와대가 저런 부분은 뭐 비서관으로서는 저렇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 부분을 너무 법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 앞에 보니까 천막도 많이 치고 있어요. 그 앞에 그 한국당 그 이제 관련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오늘 오전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다고 하네요. 엿새 됐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뭐 일단 며칠 있으면 병원으로 실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된다면. 예,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오늘 아마 병원으로 또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네. 황교안 대표의 의지는 뭐 확고하지만 그래서 오늘 단식 투쟁이 중단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 새벽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S께서 단식 투쟁을 통해 사수하셨던 자유민주화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정신, 새벽이 온다는 정신으로 세기를 냈던 YS의 정치 철학을 되새기고 단호히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황 대표로서는 이제 절박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핵심은 선거법 개정이에요.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면은 보수 대통합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총선에서도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향후에 행보와도 직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11월 22일 날 YS 4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낙연 총리의 축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네 가지를 강조하시더라고요. YS를 볼 때는 제일 먼저 가져온 소신, 그리고 용기, 결단,
배려 이 네 가지가 농축됐기 때문에 뭐 문희상 의장님 포함해서 정말 여야 모두가 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서 참 큰 거목이시잖아요. 이렇게 정치로 풀어야 할 거를 정치로 풀어야지 이것을 자꾸만 일부에서는 왜 국회에서 풀어야 될 거를 청와대 가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지극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힘은 저는 뭐 단언컨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야당이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그리고 선거법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야 원내대표한테 얘기 좀 사례도 비슷한 사례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 4월 달에 사학법 개정 때 김한길 원내대표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해서 사학법 개정을 푼 적이 있거든요. 사학법 개정보다 더 민감한 거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정치력과 더불어서 포용의 리더십 지금 뭐 집권 후보기 때 그 수많은 말씀을 많이 예.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의 부분보다도 정치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좀 리더십이 포용의 리더십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장을 찾아서 단식을 만류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는 민의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입니다. 우리 당도 하나 내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황 대표한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무시하는 글을 많이 올리더니 어제는 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또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왔다고 얘기하네요. 일단 선거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검찰개혁 공수처법 봐도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선거법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권으로서도 이거를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워요. 현재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270명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폐지거든요. 예. 이건 지금 워낙 지금 이제 이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단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당도 극단적으로 270대 0 이걸 좀 철회하고 어차피 정치가 그야말로 뭐 협상의 결과라면 여권도 225대 75만 마냥 고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의 룰인데 어쨌든 합의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그럼 국회법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하는 게 뭐 좋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양쪽이 좀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또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 현장 찾아서 만류하고 또 건강 잘 챙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겠죠. 그렇게 비판하다가도 또 단식 투쟁할 때는 찾아가서 같은 당 당원이니까 또 만류도 하고 이런 것이겠죠.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하면서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단 조건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진 셈인데 나머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선거제 개선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여당은 분명히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극한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그때 여러분께 정확하게 국회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